모델링이 뭐지? 모델링이란 단어를 궁금해 하신 해주님들은 이제 막 3D에 발을 들이신 초심자겠고 3D 모델링을 하는데 그림까지 그려야 해? 라는 의문이 들며 모델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금 더 작업하고 싶은 해주님들은 중급자이실 테죠.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델링이란 밑그림이자 전체의 큰 흐름입니다. 모델링을 하는 데는 드로잉이 필요하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로잉을 못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전체 흐름을 못 잡는 것은 아니지만 드로잉을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의 9는 전체 흐름을 잘 잡기 때문인데요. 물론 모델링은 단연 3D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3D 워크플로우 중 가장 첫봤다 모델링, 그 형식과 유형, 조금 더 나아가 어떤 공부와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하우즈와 함께 전반적으로 뜯어 알아볼까요?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먼저 하실 건가요? 물론 붓부터 들어 채색과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실선을 쓱쓱 그으며 밑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처음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3D 상에서는 점선면을 활용해 밑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것이 모델링이랍니다. 앞서 모델링은 전체의 흐름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놓고 시작해보려 합니다. 적은 폴리곤의 개수로 작업한 모델링을 로우 폴리곤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많은 폴리곤의 개수로 작업한 모델링은 하이 폴리곤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로우 폴리곤, 하이 폴리곤 중에서 어떤 모델링으로 먼저 작업을 해야 할까요?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만의 답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하우즈의 답을 이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UX, UI에서의 와이어프레임은 앱이나 웹사이트의 구조적 뼈대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사용자가 어떻게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하는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계획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3D DCC 툴에서의 와이어프레임은 엣지 플로우, 모델링의 선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밑그림,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델링 위에 와이어프레임을 보면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퀄리티 높은 작업을 위해서는 밑그림인 모델링을 잘 잡아 놓아야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 기초 모델링에서 에러가 생기기 시작하면 매터리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표현이 불가능하고 뼈를 박은 본의 스키닝 작업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FX에 들어갈 메쉬 데이터에 오류도 생기겠죠? 오케이 컴은 어떤 툴을 쓰는데? 모델링 툴은 3D 영상, 게임 업계에서는 마야, 맥스 블렌더, 지브러시, 후디니, 마블러스 디자이너 등등등등이 있겠습니다. 마야는 영상, 영화 광고에서 많이 활용되고요. 맥스 블렌더는 게임 업계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지브러시, 후디니는 영화 게임에서 모두 활용되고 있습니다. 등등등 추가적으로 많은 툴들도 있겠죠? 어떤 툴을 활용을 하면 좋을지는 더욱이 작업 유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을 방식과 형식으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크게 두 가지 형식인 메쉬, 넙스 형식이 있겠습니다. 메쉬는 여러 개의 폴리곤 점선면으로 서페이스, 표면을 구성하고 넙스는 곡면과 곡선, 컨트롤 포인트 등등으로 서페이스, 표면을 구성합니다. 각이진 모델링을 할 때는 메쉬, 폴리곤 모델링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모델링 방식을 메쉬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곡면, 곡선 처리는 넙스, 설계, 제품 디자인에서는 활용이 많이 되지만 우리의 영상, 게임에서는 다소 예전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큰 장단점이 있답니다. 말로만 하니까 끄덕여지는데 뭐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D 툴을 많이 활용해 보셨을 것이니 펜툴, 베지어 커브로 설명을 드릴게요. 커브를 그릴 때 클릭으로 딱딱 끊어지도록 작업할 수가 있을 것이고 클릭 후 드래그로 부드럽게 각을 만들며 작업할 수가 있겠죠. 이는 메쉬, 넙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둘의 장단점이 있죠. 딱딱 끊어지는 커브는 포인트의 이동이 손쉽게 이루어지지만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점들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드래깅으로 곡선을 표현한 커브는 적은 포인트로 곡선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하나의 포인트를 이동하려 한다면 잡아준 탄젠트 각도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메쉬 넙스의 장단점과 많이 같습니다. 근데 각이 딱딱 친 벌텍스에서 둥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 오, 맞습니다. 2D에서도 포인트가 추가되는 것처럼 3D에서는 베벨의 세그멘트와 같은 기능으로 벌텍스를 추가해 부드럽게 만들어서 뾰족한 각을 없앱니다. 더 나아가 본다면 이 두 가지 방법, 메쉬와 넙스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뼈대나 큰 틀은 폴리곤 메쉬로 작업을 하고 추가적인 부드러운 곡면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곡선 표현은 커브로 넙스 작업을 한 이후에 폴리곤으로 다시 변경하는 방법을 선호한답니다. 이 둘을 내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방식이 제약이 아닌 나만의 또 다른 방법이 되겠죠? 폴리곤, 넙스 두 형식을 활용을 언제 하면 좋을지와 이용하는 방법은 이후에 폴리곤과 넙스 실습 레슨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작업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볼까요? 이 영상이 가장 중요한 키 컨텐츠일 것 같은데요. 더 세분화하여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드 서페이스, 스컬핑 모델링, FX, 그리고 프로시듀얼 모델링입니다. 하드 서페이스, 딱딱한 표면. 직역대로 딱딱한 모델링, 건물이나 인테리어 등등을 모델링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아까 전에 어떤 방식과 맞닿아 있죠? 딱딱한 형태를 만드는 메쉬 폴리곤. 네, 맞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익스트루드, 베벨, 브릿지 등등 면을 밀고 붙이는 작업으로 모델링을 진행한답니다. 하지만 넙스로도 표현을 해서 하드 서페이스로 건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업은 보통 마우스로 작업을 한다. 딱딱한 형태는 면을 추가하고 밀고 잇고 하는 것이 주가 되는 작업이라면 얼굴과 같이 근육이 있는 디테일이나 주름의 디테일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브러쉬는 새로운 모델링 작업 유형을 생각해냈습니다. 스컬핑, 조소와 같이 찰흙을 빚는 듯이 밀고 인체를 자유로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좋을까? 이 똑똑한 지브러쉬는 와이어프레임이나 엣지 플로우에 제한 없는 자유로운 작업 방식을 생각해냈는데요. 엣지 흐름에 관계없이 면을 뽑아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이나메쉬와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또 무거운 몇백만 개 이상의 벌텍스를 구동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들이 많아서 지브러쉬에 지오메트리 HD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자유에 따라서 책임도 늘었습니다. 그 책임이란 스컬핑 작업을 한 이후에는 토폴로지라는 작업으로 면을 로우 폴리곤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다면 최적화 작업과 같이 컴퓨터가 구동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리깅에 웨잇을 칠할 때도 쉽지도 않고 블렌드 쉐입을 잡기 위해서도 적은 벌텍스가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100%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디테일이 다 날아가잖아요. 네, 이 리메쉬 작업을 한다면 많은 벌텍스를 가졌던 모델링인 하이 폴리곤에서 디테일이 모두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폴리곤에서 로우 폴리곤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프로젝트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프로젝트 작업이 진행된다면 주름의 디테일을 받아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렌더링을 돌릴 때만 이런 디테일이 표현되면 되기 때문에 노멀 맵, 디스 맵, 범프 맵 등등으로 디테일을 추가 표현합니다. 스컬핑 작업은 보통 타블렛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디즈니에서는 스컬핑 모델링보다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으로 캐릭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벌텍스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엣지 오브 더 폴리곤에 제한을 두면서 텍스처나 매터리얼로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한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하드 서페이스에서도 지브러쉬를 포함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컬핑 모델링과 하드 서페이스의 경계가 모호한 작업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캐릭터에 나오는 벨트의 버클과 같은 것들은 지브러쉬의 G모델러라는 하드 서페이스 툴처럼 익스트루드, 베벨 등등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경계가 모호해서 아니 재밌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 거의 다 와갑니다. 숨 좀 돌리시죠. 보통 이렇게 두 하드 서페이스 스컬핑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FX, 물론 스컬핑 모델링에서도 주름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펙트나 어츄리빗을 잘 다룬다면 앵클로스나 벨룸 등등으로 주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특성으로 그래비티와 같은 어츄리빗을 제어를 해서 내가 원하는 주름을 모델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있던 광고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빨리빨리 처리한다고 FX를 활용을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테스트하면서 모델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FX를 따로 나누고 싶었어요. 다른 FX 모델링 툴들에 비해서 마블러스 디자이너나 클로는 옷이나 주름, 패턴을 만드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툴인데요. 실제 패션 디자이너에는 클로를 활용을 하고 3D 캐릭터 디자이너나 모델러 분들은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활용을 하십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캐릭터 디자이너 분들에게도 멀고도 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클로와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내부 인터페이스도 거의 비슷한데 활용되는 툴들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둘 중 하나만 공부하더라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답니다. 추후 마블러스 디자이너로 옷 제작 레슨도 업로드 하겠습니다. 2023년 가장 핫했던 키워드 중 하나가 어떤 것일까요? AI 자동화였죠. 챗GPT나 AI 발전으로 자동화 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자동화들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엄청 개발을 시켰겠죠? 저는 F가 아닙니다. 배경에 반복적인 작업을 한 사람에서 다 할 수 있는 자동화 모델링 방법인 프로시듀얼 모델링입니다. 프로시듀얼 모델링.
절차적 모델링, 모델링에서의 가장 자동화 툴을 개발한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A를 넣으면 A 다시가 나오고 B를 넣으면 B 다시가 나오는 것과 같은 함수처럼 최종적으로 작업이 마쳤다면 인풋 값들을 손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 배경과 같은 모델링을 자동화하는 방식인데요. 복잡한 배경이나 반복적인 구조물 모델링을 많이 할 때 활용이 되는데요. 네, 다양한 노드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위에 놓을 방향을 선택할 수 있기도 하고 주변 인식을 해서 붙일 수 있기도 하고 블렌더에서는 지오메트리 노드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업인데요.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컬핑 모델링이 아니라면 후디니에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해요. 처음엔 노드로 짤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작업한 이후에는 애니메이션을 수정하던지 인풋 값을 바꾸기만 한다면 나오는 결과물에 저는 흥분이 됩니다. 그렇듯 자동화 작업에는 프로시디얼 모델링만한 게 없더라고요. 무엇이 맞다라는 것은 디자인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맞는 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1인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후디니 프로시디얼 모델링 작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완성이 된다면 한번 자랑해볼게요. 이렇게 각각의 작업 유형, 형식만 하더라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실습 컨텐츠도 올려드려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 있도록 꼭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기에 기술적 난이도, 테크닉과 예술적 에스테틱 난이도로 나누어 보았어요. 기술적 난이도, 하드 서페이스, 스컬핑, FX, 프로시디얼. 예술적 에스테틱 난이도로는 FX, 프로시디얼, 하드 서페이스, 스컬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업이 고퀄리티로 간다면 난이도가 점점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모델링을 할 때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이유는 하드섭, 스컬핑, 프로시디얼 모델링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이것이 모델링 아트를 할 때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와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는 여러 가지 감각이 요합니다. 깊이감, 빛의 조절 등등 모든 파트들이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중 저는 스컬핑 모델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스컬핑 모델링을 한 달을 배우고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세계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또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눈 사이에 눈이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인중과 입술의 위치 비례를 정확히 잘 모르는데 레퍼런스도 찾지 않는다면 내 머리에 있는 형태로 그대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앵글에서 어떻게 작업해야 하는 것을 조소로 많이 표현해 보신 분들은 어떨까요? 형태를 정확히 안다면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의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언인데 제 지인 중에서 캐릭터 모델러로 최종 면접까지 갔었는데 한 번 더 물었다 합니다. 정말로 캐릭터 스컬핑 모델링을 할 것이냐고. 배경 모델러로 일을 하시다 캐릭터 모델러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스컬핑 모델링을 공부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앙리 루소도 화가로 데뷔한 나이가 40살이라는 것을 아시죠? 어쩌면 스컬핑 모델링이 저는 모델링 중에서 가장 예술과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햇주님들의 방향은 직접 설정해보심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처음에 10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일그러진 얼굴을 만들어버려서 짜증났던 기억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열받아서 5기로 하나씩 정리해가며 작업해본 순서가 있는데 그림을 잘 그려보지 않았더라도 인체 얼굴을 정확히 비율을 따라하는 강좌를 업로드할 계획이랍니다.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인체와 같은 올가닉, 유기체 모델링을 한다. 스컬핑 모델링, 기계나 건물, 메카닉 기계체 모델링을 한다.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그래비티, 매스, 스티프니스, 어치빗과 같은 수치를 조절을 해서 형태를 만든다. 이펙트 모델링, 자동화를 시켜서 반복적인 구조를 만든다. 프로시듀얼 모델링. 그렇다면 이쯤 영상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답을 한번 내려보셨나요? 정리가 안 되셨다면 5초 동안 잠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고 제가 생각한 답은 작업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입니다. 스컬핑 모델링은 적당량의 하이폴리곤 데이터가 있어야지 조소처럼 작업이 가능하겠고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 면을 가리고 컨트롤하는 식이기 때문에 로우 폴리곤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을 제가 마야 레슨이나 다른 강의에서도 녹여 저만의 방식을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하드 서페이스든 스컬핑이든 FX이든 프로시디얼 모델링이든 최종적으로 모델링은 큰 형태감을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이상하다면 디자인의 최소 단위인 점선면 손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작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으로 실습 레슨에서 알아볼 거예요. 햇주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링으로 작업하시나요? 또 궁금한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작업을 하신다면 추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어떤 프리미티브로 또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좋을지도 혼자 생각할 거랍니다. 꽃 좋다. 너 저거에 뭘로 보이니? 하트짝 3이요?
사쿠라? 너도 이제 슬슬 미쳐가는구나, 야. 모델링은 DCC 툴 중에서의 가장 첫 순서이자 기초 초석, 그리고 큰 흐름이다. 머리에 정리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해주시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즈였습니다.